안녕하세요. 박서윤입니다. 저는 오구리 히로시의 수학의 언어로 세상을 본다면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오구리 히로시는 칼텍의 수학 교수인데요. 이 책은 왼쪽 사파에 있는 것처럼 교수님이 실제 자신의 딸에게 수학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를 한 것을 독자들에게 들려주듯이 책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스러운 책이라기보다는 아빠같이 하나하나 다 해설해주는 친절함이 드러나 있어서 이해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다고 할 수 있네요. 저는 허수 파트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복소평면에 대해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깊고 심오한 복수평면에 아주 기본적인 부분 정도만 책을 읽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그 전에 허수를 왜 알아야 하죠? 고1 때 잠깐 배우고 수능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죠? 어차피 가상의 수인 거 쓸데도 없고 배울 것도 없는 게 아닐까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허수를 포함한 모든 수는 자연계의 현상을 추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실수나 허수나 결국 이해를 위한 틀일 뿐 수라는 게 본질적으로도 실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리학이나 전자공학에서는 이 허수를 사용한 복소수책에는 전파나 신호 전달 등 실제 자연현상을 설명하는데 실수만큼이나 편리하게 쓸 수 있고 물리현상에도 잘 들어맞는다고 합니다. 허수를 배워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죠. 자, 복소평면에 대해 책을 읽고 이해한 것을 실제 좌표에 그림으로 옮겨보는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4가지 과제만 해결하면 집에 갈 수 있어요. 이곳이 복소평면이고 다른 말로는 가우스평면이라고 합니다. 복소평면은 실수 부분을 x축에 나타내고 허수 부분을 y축에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과제가 a 플러스 bi를 복소평면에 나타내시오였죠. 그래서 제가 이 정도를 a라고 하고 이 정도를 b라고 하면 이쪽 좌표에 a 플러스 bi 허수 부분인 b는 y축에 실수 부분인 a는 x축으로 점을 찍어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과제는 c 곱하기 a 플러스 bi를 좌표평면에 나타내는 겁니다. 이 분배 법칙을 해주시면 ca 플러스 cbi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실수 부분은 ca이고 허수 부분은 cb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요쯤을 ca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b에서 요쯤을 cb라고 하면 자 a 플러스 bi가 있고 여기에서 쭉 가서 이 점이 바로 c 곱하기 a 플러스 bi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복소평면에서도 실수배가 통한다는 것인데 a 플러스 bi에 c배를 한 만큼이 ca 플러스 cbi가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과제는 id를 a 플러스 bi를 곱하는 것을 좌표평면에 나타내는 건데요. 자, 이를 분배 법칙을 역시 마찬가지로 써주시면 ad의 i 빼기 bd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서로 바뀌게 되는데요.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bd가 되고 허수 부분은 ad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b가 실수 부분에 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b를 찍어주시고 a를 이쪽에 찍어주시면 자, 요것이 i의 a 플러스 bi의 좌표가 되고 거기에 d배를 더해 주시면은 요것에 d배를 더해서 이쯤에 찍힌 것이 id의 a 플러스 bi의 좌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특징이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90도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부터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면은 a 플러스 bi를 먼저 넣고 그거를 왼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한 뒤 d배만큼 내려주시면은
id의 a 플러스 bi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과제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a 플러스 bi에 c 플러스 di를 곱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느냐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을 통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다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a 플러스 bi는 여전히 묶여있는 채로 분배를 해주시면 c 곱하기 a 플러스 bi와 id 곱하기 a 플러스 bi의 형태로 묶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두 번째 문제에서 했던 것과 이것은 세 번째 문제에서 했던 것과 같죠.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표현해 주시면 a 플러스 bi에서 c배를 해준 것만큼 간 다음에, 자, 여기서 i는 왼쪽으로 90도 회전하는 것을 뜻하고 d는 d배를 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a 플러스 bi를 d배한 것을 왼쪽으로 90도 꺾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여기가 곱하기 d배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어주는 요 점이 결국 최종 c 플러스 di 곱하기 a 플러스 bi가 나타내는 좌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일반화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렇게 갔다가 다시 요렇게 가는 요 두 번의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는 요 c 플러스 di에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가로변의 길이를 c, 세로변의 길이를 d라고 놓으면은, 그리고 요 길이를 r,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할게요. 그렇게 되면 요 가로변의 b와 세로변의 b가 c 대 d고 요 삼각형에서도 c 대 d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각도가 세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a 플러스 bi 길이에 r배를 해준 만큼의 길이가 요 길이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분배 법칙을 통해 계산을 하기보다는 먼저 a 플러스 bi를 구하고 a 플러스 bi의 길이에 r배를 곱하고 그것을 왼쪽으로 세타만큼 회전시킨 부분의 좌표를 구하시면 복소수의 곱을 좌표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할 4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복소수를 복소평면으로 나타내는 것의 근본은 돌리고 늘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복소수의 곱셈이라는 뜻을 가진 독일어 드레이스트레쿵은 돌리고 늘리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오늘 긴 발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